철원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한탄강 절경에 숨은 임꺽정의 전설이 있는 곳, 바로 고석정입니다. 한탄강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깊게 깎인 협곡 사이로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강물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듯한 이 바위를 사람들은 고석, 곧 외로운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1억 년 역사의 숨결, 신비로운 고석바위와의 만남. 철원 일대의 한탄강 협곡은 화산 활동과 강물의 침식 작용이 함께 만든 지형입니다. 용암이 흘러붙고 그 위를 강물이 오랜 세월 깎아내리며 지금과 같은 깊은 협곡과 절벽, 기암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석정 주변을 자세히 보면 바위 하나, 절벽 한 면에도 시간의 흔적이 층층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 고석정과 임꺽정을 만나러 가볼까요? 내려가는 계단 옆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석정에서 촬영한 영화와 드라마를 안내하고 있네요. 고석정은 태고적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협곡과 강, 그리고 바위가 신비로워 사극 촬영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탄강은 많은 구간에서 협곡을 형성하고 있어 평지에서 한탄강까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많네요. 그나마 고석정 주변은 바위 절벽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자연 풍경만이 아닙니다. 고석정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오래도록 따라붙습니다. 바로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 활동한 인물입니다. 역사 기록 속에 그는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도적이었고 민중의 기억 속에서는 부패한 세상에 맞선 의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정자는 서기 610년 신라 진평왕 때 고석바위 맞은편에 10평 규모의 2층 누각을 짓고 고석정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서기 1560년 조선조 명종 때는 의적 임꺽정이 정자 건너편에 석성을 쌓고 운거하였다 하는데 누각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던 것을 1971년 복원하였고 그 뒤 1989년 개축 정비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바위가 외로운 바위 고석입니다. 그리고 정자와 그 주변의 계곡, 한탄강이 만들어낸 웅장한 절벽과 물길까지 함께 묶어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고석정이라 부릅니다. 통통배가 떠다니는 고석정은 철원 구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원의 풍경을 대표하는 장소이자 한탄강이 품고 있는 자연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서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물의 색입니다. 날씨에 따라 초록빛으로도 보이고 짙은 푸른빛으로도 보이는 한탄강 물길이 바위와 절벽 사이를 천천히 감싸며 흘러갑니다. 강 양쪽으로는 수직으로 깎인 절벽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고석바위가 마치 오래된 수문장처럼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라기보다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처럼 느껴집니다. 철원 일대의 한탄강 협곡은 화산 활동과 강물의 침식 작용이 함께 만든 지형입니다. 용암이 흘러붙고 그 위를 강물이 오랜 세월 깎아내리며 지금과 같은 깊은 협곡과 절벽, 기암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석정 주변을 자세히 보면 바위 하나, 절벽 한 면에도 시간의 흔적이 층층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석정의 아름다움은 멀리서 바라볼 때와 가까이 내려가 볼 때가 또 다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한탄강이 협곡을 휘감아 흐르는 전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물은 느린 듯하지만 그 흐름 속에는 바위를 깎고 계곡을 만든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강가로 내려가면 고석바위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한 폭의 산수와 같던 풍경이 가까이에서는 거칠고 단단한 암벽의 질감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임꺽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경기도 양주 지역의 백정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신분이었습니다. 짐승을 잡거나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며 살아갔지만 신분의 벽은 높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기 어려운 현실도 많았습니다. 그런 명종시대의 흉년이 이어지고 권세가와 관리들의 수탈까지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힌 사람들,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어딘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임꺽정은 황해도 구월산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혔고 관아와 창고를 습격하며 조정을 긴장시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무리는 여러 지역을 오가며 활동했고 관군은 그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잘 알고 백성들 사이에 숨어들 수 있었으며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정말로 얼마나 의로운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는 역사적으로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공식 기록은 그를 도적으로 바라보았고 민간 전설과 후대문학은 그를 의적으로 기억했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눈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민중의 마음속에서 다시 쓰이기도 합니다. 조정에게 임꺽정은 나라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는 억울한 세상에 맞서 싸운 사람, 권세가의 것을 빼앗아 약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통통배가 다시 내려오네요. 한탄강 고석정 관광은 통통배를 타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촉박해서 통통배를 못 타 많이 아쉽네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임꺽정은 이 고석정 일대를 근거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탄강 협곡은 몸을 숨기기에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절벽은 높고 강물은 깊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와 동굴도 있었습니다. 고석바위 주변에는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는 자연석실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건너편에는 그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석성 이야기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고석정에 내려오는 전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때로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바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잔잔한 한탄강을 바라보니 물수제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고석정에 온 관광객들이랑 영화나 드라마 촬영팀들이 물수제비를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돌을 찾는 게 힘들어 정자 주변에서 주워서 내려왔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임꺽정배 한탄강 물수제비 대회 출전하면 동메달은 가능할까요? 물수제비 잘 던지는 비법은 납작한 돌을 골라서 물 위를 스치듯 낮게 던지고 손목으로 강하게 회전을 걸어주면 됩니다. 다시 임꺽정 이야기로 돌아와서 임꺽정에게는 재미있는 전설도 있습니다. 관군이 쫓아오면 물고기처럼 변해 물속으로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발자국을 속이기 위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가 얼마나 잡기 어려운 인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정은 그를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가짜 임꺽정을 잡았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당시 토벌 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진짜 임꺽정인지 누가 그의 일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그만큼 임꺽정이라는 이름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임꺽정은 1562년 세상을 떠납니다. 역사 속에서 그의 활동은 끝났지만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더 큰 이야기 속 인물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3대 도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선 의적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설과 드라마, 영화 속에서 임꺽정은 거칠지만 의리 있는 인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선 인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임꺽정의 삶도 어쩌면 이 한탄강과 닮았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거대한 사회의 벽을 향해 부딪혔고 그 부딪힘이 결국 역사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석정 입구 주변에는 분수대와 잔디밭, 그리고 고석 모형과 임꺽정 동상이 있네요. 철원 고석정은 한탄강이 빚어낸 자연의 걸작이자 임꺽정이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시대 민중의 아픔과 저항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강물은 오늘도 고석바위 곁을 흐릅니다. 수백 년 전에도 흘렀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 오늘 철원 여행길에서 고석정을 만난다면 눈앞의 절경만 보지 말고 그 바위와 강물 사이에 숨어있는 오래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은 말없이 흐르지만 그 물길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철원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임꺽정의 전설을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